미국인 사업가는 어린 한국 소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넌 그 링에 올라가서 쇼를 해야 해. 그게 네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되더라도. 그 말에 그녀의 다리는 힘이 풀렸다. 방금 전에 그녀는 내털리 브룩스가 마지막 상대의 턱을 박살내는 영상을 본 참이었다. 미국 챔피언은 30cm나 더 컸고 온몸의 전투의 상처들을 훈장처럼 지니고 있었다. 반면 그녀는 하루 12시간씩 섬유 공장에서 일해 손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다. 시합 전날 밤 그녀는 동생을 홀로 남겨두고 죽게 될까봐 밤새 울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링 위에서 일어난 일은 2만 명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놀라운 극복 스토리를 함께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망할 것 한 번만 더 불평하면 당장 해고야. 중국인 관리자 리웨이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쾅! 그 소리에 공장 전체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튀어나온 이마의 핏줄이 폭발 직전이었다. 너희 한국인들은 전부 다 게으른 쓰레기들이야. 황유미의 손가락 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22년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모욕당한 적은 없었다. 대구의 낡은 섬유 공장 안, 습하고 더운 공기는 그녀의 폐 속에서 콘크리트처럼 굳어갔다. 12시간 내내 서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고 일했다. 손가락은 원단에 긁히고 바늘에 찔려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몸이 아니었다. 제발 딱 5분만요. 목이 너무 말라서. 유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른 여공들이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맞서면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알기에. 노동법에는 4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노동법, 리웨이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유미의 자존심을 갈랐다. 그는 다른 감독관들을 향해 손짓했다. 들었어? 이 바보가 노동법을 말해.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장 안을 메웠다.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네 자리 차지하려고 줄 서 있는 애들이 몇백 명인지 알아? 당장 너 같은 건 내쫓고 새 애를 뽑을 수 있어. 유미의 온몸이 떨렸다. 공장 안 오래된 선풍기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음, 여공들의 한숨,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진 듯했다. 귓게는 심장 뛰는 소리만 울렸다. 12살 동생 수진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와 언니 오늘은 뭐 먹어? 하고 물을 수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미는 그 아이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다. 이대로 무릎 꿇으면 자신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럼 더 이상 저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겠네요. 유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도 잊은 채 그녀는 가슴에 달린 사원증을 떼어 책상 위에 내던졌다. 저 해고됐으니까요. 시간이 멈춘 듯했다. 공장 안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단 한 번도 리웨이에게 이렇게 맞선 사람은 없었다. 리웨이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가 유미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넌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입에서는 마늘 냄새가 났다. 내가 모든 공장에 전화할 거야. 대구에 있는 어떤 공장도 단 한 곳도 널 고용하지 않을 거야. 너는 끝났어, 황유미. 작은 배낭 하나를 어깨에 메고 유미는 걸어 나갔다. 뒤에서는 동료들의 놀란 시선과 감춰진 존경의 눈빛이 따라왔다. 나이든 여공 한 명이 몰래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다. 그 순간만큼은 유미는 절망 속에서도 작은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공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현실이 그녀를 강타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땀에 젖은 그녀의 얼굴을 찔렀다. 손에는 마지막 월급 봉투조차 없었다. 승리의 감정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월세는, 수진이 학비는, 내일 아침 밥은? 두려움에 무릎이 떨렸다. 살면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때 거리 저편에서 환호성이 들려왔다. 사람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옛 정기체육관에서 흘러나왔다. 전설적인 복서였던 할아버지, 번개 주먹, 황도석이 수십 년 전 훈련했던 바로 그 장소. 유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그녀의 심장을 당기는 것 같았다. 체육관 앞에 서자 이상한 예감이 밀려왔다. 이 문을 열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강렬한 직감. 문을 열자 역겨운 악취가 그녀를 맞이했다. 오랜 땀 냄새, 낡은 가죽 냄새, 녹슨 쇠의 냄새. 하지만 그 속에서 유미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다. 안으로 들어가자
격투장 주변으로 모인 흥분된 군중이 보였다. 중앙에는 키 크고 근육질의 금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국인들을 내려다보는 오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한국의 그 유명한 복서들은 다 어디 갔나요? 그 미국인 여성이 통역사를 통해 조롱했다. 아니면 여러분은 그저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만들고 우스꽝스러운 케이팝 춤이나 추는 게 전부인가요? 군중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순간 유미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마치 번개가 내리치기 전 공기 중에 전기가 충전되는 그 순간의 느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미국인 여성의 조롱에 군중의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링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미는 자신의 발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멈춰, 미쳤어? 머릿속에서 이성이 외쳤지만 몸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전기체육관은 과거로의 입구였다. 낡은 가죽, 오래된 땀, 그리고 약품 냄새가 유령처럼 공기 중에 떠다녔다. 유미는 한 번도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온 것 같은 친숙함이 느껴졌다. 벽에는 먼지 쌓인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승리의 자세로 주먹을 들어올린 할아버지 황도석의 모습이었다. 번개 주먹, 그 황색으로 변한 헤드라인이 선명했다. 그 사진은 수십 년 동안 그곳에 걸려 있었지만 유미는 어린 시절 들었던 속삭임으로만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도석은 1960년대 전설이었다. 나라가 아직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을 때 한국인의 자존심을 높인 사람이었다. 그의 특유의 기술은 미스터리였다. 당시 카메라로는 거의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연속 동작이었다.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4번의 강력한 펀치. 유미는 어머니에게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내 할아버지는 명성을 위해 싸우지 않았어. 우리 민족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 싸웠던 거야. 하지만 도석은 유미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후 유미가 16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마저 잃고 그녀는 12살 수진의 보호자가 되었다. 추억에 잠겨있던 유미는 중앙 링 주변에 모여든 군중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남녀노소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고 있었다. 이런 망할 수모. 유미 옆에 있던 노인이 중얼거렸다. 이 미국 여자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릴 조롱해? 유미는 호기심에 가득 차 가까이 다가갔다. 링 중앙에는 근육질의 금발 여성이 도전적으로 팔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오만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기 나를 상대할 용기 있는 사람 없나요? 그녀가 영어로 소리쳤고 긴장한 통역사가 한 단어씩 번역했다. 아니면 한국인들은 전자제품이나 만들고 이상한 춤이나 추는 것밖에 못해요. 군중은 항의하며 분노했지만 아무도 링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유미의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나라, 내 피.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할아버지 황도석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 없어요? 정말 아무도. 그 미국인 여자가 비웃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복싱 역사는 다 거짓말이었나 보네요. 옆에 서 있던 노인의 주름진 손이 유미의 팔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일어서야 해.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 유미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솟아올랐다. 폭풍 후 전의 전기처럼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다. 어릴 적 들었던 할아버지 이야기, 공장에서의 모욕, 수진의 미래에 대한 걱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섞여들었다. 그때 링 중앙의 남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비싼 양복을 입은 사업가 로버트 맥길이었다. 네털리 브룩스, 세계 미들급 복싱 챔피언. 그가 기름진 목소리로 선언했다. 28전 전승 18번의 노가웃. 여성 서킷에서 가장 무서운 파이터. 그는 잠시 멈추고 웃으며 말을 이었다. 특별한 기회를 드립니다. 네털리를 이길 수 있는 한국인 여성 파이터에게 2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군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엄청난 금액이었다. 지금 바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가 서류를 흔들며 계속했다. 자원자 있습니까? 침묵.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역시 그렇죠. 네털리가 웃었다. 한국인들은 스마트폰 만들기엔 훌륭하지만 진짜 싸움을 할 용기는 없네요. 바로 그 순간
유미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앞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20만 달러. 수진의 교육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돈. 다시는 학대받는 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머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군중을 뚫고 여전히 공장 작업복을 입은 채로 유미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머리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네털리 브룩스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으로 그 다음에는 비웃는 미소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군중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당신이요? 네털리가 웃었다. 농담하는 거죠? 당신이요? 네털리의 비웃음 속에는 진짜 놀라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눈이 유미의 마른 몸을 위아래로 훑었다. 공장에서 입던 낡은 작업복, 기름때 묻은 손, 땀으로 달라붙은 머리카락.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링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가 유미의 귓가를 때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순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발은 콘크리트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네털리 브룩스, 세계 미들급 복싱 챔피언 로버트 맥길이 다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미소는 계산된 것이었다. 28전 전승 18번의 노가웃, 여성 복싱계에서 가장 무서운 파이터. 미국인 여성은 포식자처럼 링 위를 걸어 다녔다. 조명 아래 그녀의 발달된 근육이 빛났다. 백금발은 단단히 따아져 있었고 별 문신이 그녀의 강력한 어깨를 장식했다. 모두 들으세요. 네털리가 관중을 향해 외쳤다. 나는 한국이 복싱의 전통이 있다고 들어서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건 약자뿐이에요. 위대한 챔피언의 후손들은 다 어디 있죠? 그녀의 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미는 가슴 속에서 분노가 목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 도발은 단순히 복서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민족 문화 그리고 할아버지의 기억을 향한 모욕이었다. 이제 유미는 체육관 전체에 퍼져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 무게감이 너무 커서 그녀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유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노인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주름진 손이 유미의 어깨를 꾹 잡았다. 내 이름이 뭐냐, 아가씨? 황유미입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황? 혹시 황도석과 관련이 있나? 유미는 갑자기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제 할아버지예요. 노인은 심호흡을 했다. 난 백종태다. 네 할아버지의 트레이너였지. 그 순간 유미의 주변 세상이 느려진 것 같았다. 백종태, 할아버지 사진 속의 그 사람, 그 전설적인 복싱 코치. 맥길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털리 브룩스에게 도전할 한국인 여성 파이터. 2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백종태가 유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눈에서 그를 볼 수 있구나. 네 할아버지의 영혼을. 유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정말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저 미친 충동일까? 네털리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이게 다예요? 한국의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겁쟁이인가요? 아니면 그냥 약한 건가요? 그 순간 유미의 발이 앞으로 움직였다. 그녀가 링을 향해 걸어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귀에서는 피가 요동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다. 군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유미가 링 위로 올라가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12시간 공장 노동으로 지친 그녀의 마른 몸은 가차없는 조명 아래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저 여자애는 누구지? 미쳤나?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속삭임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맥길은 포식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황유미입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맥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황도석처럼요? 유미는 잠시 망설였다. 제 할아버지예요.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전설을 알고 있었다. 맥길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서둘러 계약서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세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도. 유미는 영어로 빽빽이 쓰인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 든 펜이 납처럼 무거웠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진을 생각했다. 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동생. 20만 달러, 새로운 삶. 그녀는 서명했다. 맥길은 빠르게 서류를 접으며 미소 지었다. 경기는 30일 후 서울 돔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그제서야 유미는 자신의 상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네털리 브룩스. 그녀보다 거의 20cm 더 크고 어깨는 2배나 넓었다.
수년간의 전문적인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질의 팔, 전투의 흉터가 그녀의 눈썹을 장식하고 있었다. 공포가 얼음물처럼 유미를 덮쳤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가? 포기하고 싶어요. 유미가 맷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저는 몰랐어요. 사업가는 몸을 기울여 답했다. 계약서 8전 사망을 읽어보세요. 포기 위약금 200만 달러. 유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200만?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거였다. 그런 돈 없어요. 그녀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당신 앞에 경기가 있는 것 같네요. 맷길이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네털리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저 조금 망신을 주는 정도로요. 링에서 내려오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동정과 판단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한 노인의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정말 황도석의 손녀인가? 백종태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유미는 오래된 사진에서 그를 알아보았다. 더 늙었지만 여전히 같은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할아버지의 옛 트레이너, 백 선생님. 내일 아침 5시 정기체육관으로 와라. 그가 속삭였다.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체육관을 빠져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어둠이 내린 대구의 거리에서 차가운 바람이 유미의 뺨을 때렸다. 그녀의 손에는 계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살아남을지 아니면 집으로 향하는 길,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였다. 이미 뉴스가 퍼지고 있었다. 무명 공장 노동자 세계 챔피언의 도전.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 여자 미쳤네. 자살하고 싶은가 봄케이. 불쌍하네. 유미는 화면을 껐다.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눈물인지 구토감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좁은 원룸문을 열자 동생 수진이 반갑게 뛰어나왔다. 언니,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저녁 준비해놨어. 12살 수진의 눈에는 순수한 신뢰가 가득했다. 유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네, 언니가 오늘 직장을 잃었어.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수진아. 유미는 동생을 꽉 끌어안았다. 수진의 천이 그녀에게 흘러들어왔다. 맑은 샴푸 향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미가 4살 빼기 수진을 안고 다짐했던 그 날이 떠올랐다. 너만은 꼭 지켜줄게. 언니, 괜찮아? 왜 울어? 유미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아니야, 그냥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식탁에 앉아 수진이 준비한 간단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유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황유미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 저는 KBS 뉴스의 김 기자입니다. 오늘 네털리 브룩스의 도전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유미는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또 다른 방송국. 그리고 또 다른 전화. 언니 무슨 일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다. 왜 기자들이 전화하는 거야? 유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언젠가는 말해야 했다. 수진아, 언니가 복싱 시합에 나가기로 했어. 복싱? 수진의 눈이 접시만큼 커졌다. 언니가 어떻게? 그게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12살 아이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때 수진의 손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언니가 무슨 일을 하든 응원할게. 항상 그랬잖아. 유미의 가슴이 무너졌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두려움과 후회가 그녀를 덮쳤다. 밤이 깊어지고 수진이 잠든 후 유미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엄마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 한 장, 할아버지 황도석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엄마의 모습, 그리고 작은 상자 안에는 오래된 가죽 글러브 하나.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유미는 속삭였다. 사진 속 황도석의 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강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눈빛.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날 밤 유미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네털리 브룩스는 괴물처럼 커져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유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이불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새벽 4시 유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수진에게 짧은 메모를 남겼다. 일찍 나가야 해. 아침은 냉장고에 있어. 사랑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유미는 정기체육관으로 향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안개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체육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다.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백종태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유미는 낡은 철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다.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 아래 백종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유미가 해석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대, 의심 아니면 연민? 맞구나, 그가 말했다. 네 할아버지도 항상 정확히 5분 일찍 도착했었지. 유미는 입을 열었지만 백종태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묻고 싶은 게 많겠지. 하지만 질문할 시간은 없다. 그가 링을 가리켰다. 올라와.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자. 유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대구 외곽의 묘지에 부드럽게 비가 내렸다. 유미는 단순한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눈물과 섞였다. 묘비에는 단지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황도석 1903보 류비고비 98. 번개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아침 트레이닝은 악몽이었다. 백종태는 자비를 모르는 스승이었다. 유미의 온몸은 고통으로 아우성쳤다. 그녀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근육들이 불타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두려움이었다. 백종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30일, 우리에겐 단 30일 뿐이야. 평생 훈련한 챔피언을 상대로. 할아버지, 유미는 차가운 대리석을 만지며 속삭였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어요. 나무 사이로 바람이 속삭였다. 유미는 눈을 감고 비가 그녀의 절망을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수진이는 저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링에서 죽거나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그녀는 느꼈다. 한 존재, 마치 폭풍 후 전의 공기 중 전기처럼. 눈을 감은 채로 유미는 목소리를 들었다. 빗소리만큼 선명하지만 존재할 수 없는 목소리. 유미야, 링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심장이 드러나는 곳이지. 그녀는 놀라서 눈을 떴다. 아무도 없었다. 단지 비와 나무들, 그리고 묘지의 정적뿐이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남아 있었다. 하나의 연결, 조상의 부름. 할아버지? 그녀는 확신 없이 중얼거렸다. 바람이 다시 나무잎을 흔들었다. 마치 응답하는 것처럼. 유미는 천천히 일어섰다. 가슴 속의 감각은 더 이상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있었다. 결단, 운명. 그녀는 그것을 명명할 수 없었다. 묘지를 나서자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수진이었다. 언니 괜찮아? TV에서 언니 보고 있어. 언니가 세계 챔피언이랑 싸운다고 하던데. 유미의 심장이 무너졌다. 소식은 이미 퍼져 있었다. 수진아, 나는 번개 주먹의 손녀라는 게 진짜야. 우리 할아버지가 유명했다는 걸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 동생 목소리의 순진함이 마치 칼날같이 느껴졌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한 달 후에는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집에 가면 다 말해줄게.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전화를 끊자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기회를 원한다면 내일 새벽 5시에 정기체육관으로 오라. 100. 유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묘지를 빠져나왔다. 빗속에서도 관광객들이 모여든 대구 양령시장을 지나며 그녀는 문득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다. 이 같은 거리를 걸었을 그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그는 어떻게 싸울 용기를 찾았을까? 손녀인 자신도 그런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흥분한 얼굴로 달려나왔다. 언니, 모두가 언니 이야기를 해.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다 물어봐. 유미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수진의 눈에 비친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영웅? 아니면 곧 깨질 환상?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수진이 조르듯 말했다. 모두들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해. 왜 우리한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 유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복잡해. 엄마가 복싱을 싫어하셨거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이야기는 금기였어. 거실에 앉아 유미는 처음으로 수진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60년대 어두운 시절, 국가적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한 남자가 세계를 향해 주먹을 들어올렸던 이야기. 번개 주먹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다는 것.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영혼이었다. 그날 밤, 유미는 할아버지의 옛 글러브를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안개 낀 체육관에 서 있었다. 먼 거리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피,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네 안에 흐르는 건 그저 피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다. 유미는 번개가 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은 폭풍으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손가락 끝에서 이상한 따끔거림이 느껴졌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공장 노동자에 불과했던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금의 그녀는 누구인가? 황도석의 손녀, 미래의 복서, 아니면 그저 자신의 무모함의 희생양. 갑자기 그녀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두려움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솟구쳤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링에 들어설 때마다 느꼈을 것. 내일부터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새벽 4시 45분 정기체육관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유미는 입구에서 망설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건물이 다른 시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아직 도망칠 수 있어.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누런 불빛 하나만이 중앙 링을 비추고 있었다. 76세의 백종태가 나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마른 구부정한 몸은 여전히 그의 눈에서 빛나는 강인함을 감추지 못했다. 올 줄 알았다.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 기회가 필요해요. 유미가 대답했다. 백종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체육관에 울렸다. TV에서 봤다. 경험이 없지 맞지?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어요. 하지만 뭔가 있다.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유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숨결에서는 인삼차 향이 났다. 눈에서 도서기도 같은 눈빛을 가졌었지. 그가 유미에게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다. 날 때려봐. 뭐라고요? 한 방, 날 때려봐. 유미는 망설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노인을 때릴 수 없어요. 순식간의 움직임,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동작, 그리고 유미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백종태는 믿을 수 없는 민첩함으로 몸을 돌려 살짝 건드리는 것만으로 그녀를 넘어뜨렸다. 노인 그래? 그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있었다. 다시 해봐. 이번에는 유미가 더 의지를 갖고 공격했다. 다시 한 번,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다시, 10번 그녀는 시도했다. 10번 모두 실패했다. 공장에서의 긴 노동으로 이미 지친 그녀의 몸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시도에서 유미는 모든 힘을 다해 펀치를 날렸다. 하지만 백종태는 마치 바람처럼 흘러가며 그녀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어깨를 관통했다. 아, 유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이었다. 이런 식으로는 한 달 안에 어떻게 챔피언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미친 짓이었어요. 백종태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불가해했다. 내 몸은 강하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오랜 고된 노동. 하지만 내 마음은 산만하다.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갈라져 있어. 유미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다. 손바닥이 체육관 바닥에 먼지로 까맣게 물들었다. 그 링에서 죽을 거란 걸 알면서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어요? 도석은 자기보다 2배는 큰 선수들과 맞섰다. 백종태가 차분히 대답했다. 그의 힘은 근육에서 나오지 않았어. 그가 다가와 유미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다. 여기서 나왔지, 조상의 흐름에서.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치라고 불러온 에너지에서. 유미는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묘지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감각이었다. 우리에겐 29일밖에 없다. 백종태가 계속했다. 모든 것을 가르칠 수는 없어. 하지만 번개 주먹의 길을 보여줄 수는 있지. 가능할까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건 아니다. 백종태가 대답했다. 하지만 네 안에는 그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가 링으로 올라가라는 손짓을 했다. 유미는 떨리는 다리로 로프를 넘었다. 링 바닥의 감각이 이상했다. 단단하면서도 약간 탄력이 있었다. 먼저 호흡을 배워야 한다. 백종태가 말했다.
번개 주먹의 비밀은 속도만이 아니다. 그것은 기의 흐름이다. 유미는 백종태의 지시에 따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그녀의 자세를 교정했다. 어깨는 더 낮게, 무게 중심은 더 아래로, 손은 더 높게. 첫 번째 규칙, 백종태가 말했다. 링에서는 생각하지 마라. 생각은 너를 죽인다. 느껴라.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어떻게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백종태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미소 지었다. 오늘은 깨달음의 날이 아니다. 오늘은 내 몸이 기억하는 날이다. 그는 패드를 끼고 유미 앞에 섰다. 쳐라. 모든 힘을 다해. 유미는 주먹을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모든 분노, 두려움, 좌절을 담아 주먹을 날렸다. 약해. 백종태가 소리쳤다. 다시. 그녀는 다시 쳤다. 그리고 또 다시. 팔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번개는 네 안에 있다. 백종태가 속삭였다. 너는 그저 그것을 해방시키기만 하면 돼. 번개 주먹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다. 유미가 샌드백을 반복해서 치는 동안 백종태가 설명했다. 정확성이다. 타이밍이다. 영혼이 움직임으로 변한 것이다. 태양이 뜨고 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유미는 잔혹한 훈련에 몸을 바쳤다. 공장에서 이미 굳은 살이 박힌 그녀의 손은 이제 가죽 글러브 안에서 피를 흘렸다.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의 침대에 쓰러져 곧바로 잠들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몸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다시 일어났다. 사흘째 되는 날, 유미는 속도 훈련 중 갑자기 멈춰 섰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었거든요. 그는 내 어머니를 훈련시켰다. 백종태의 말에 유미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지. 네가 링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 유미는 손에 든 글러브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말라붙은 피가 얼룩져 있었다. 제 어머니가 싸울 줄 알았다고요? 백종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범했어. 하지만 네 아버지를 만난 후 링을 떠났지. 도석은 자신의 심장이 부서졌음에도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 계시는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유미를 강타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부분,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과거.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유미가 물었다. 백종태의 얼굴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내 어머니는 그 세계로부터 너를 보호하길 원했어. 링의 영광뿐 아니라 그 대가도 알았으니까. 도석의 손은 말년에 심하게 떨렸다. 두뇌 손상도 있었고 유미는 할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생각에 목이 메었다. 그는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바쳤다. 훈련은 더욱 강도를 높였다. 대구의 언덕을 새벽에 달리고 오후에는 시냇물 위 통나무에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했다. 밤에는 할아버지의 옛 영상을 공부했다. 패턴을 관찰해 백종태가 낡은 비디오를 가리키며 말했다. 잽, 크로스, 훅, 어퍼컷. 2초 안에 4번의 타격. 하지만 순서는 단지 껍데기일 뿐. 비밀은 내면의 리듬에 있다. 유미는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화면에서는 황도석의 팔이 흐릿한 잔상으로만 보였다. 너무 빨랐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속도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내면의 평화, 완전한 집중. 그 사이 경기에 관한 소식이 한국 미디어를 점령했다. 처음에는 잔인한 농담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국가적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우리의 자존심을 위한 복수라고 신문들은 선언했다. 유미가 훈련하는 영상은 바이럴이 되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수진이 항상 준비된 저녁과 열정적인 질문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는 이길 거지? 학교에서 모두가 언니 얘기를 해. 10일째 밤, 지친 유미는 역사책 위에서 잠든 수진을 발견했다. 표시된 페이지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링 위의 할아버지, 움직임으로 흐릿하게 포착된 유명한 번개 주먹. 그 순간 유미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화되었다. 그녀는 단지 돈이나 계약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혈통을 위해 싸웠다. 동생을 위해. 그녀의 혈관 속에 흐르는 유산을 위해. 그날 밤 유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번개 속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전기가 그녀의 혈관을 통해 흘렀고 그녀의 피부는 푸른 빛으로 빛났다. 깨어났을 때 유미는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새로운 유연성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타격에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백종태는 그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오늘 그가 선언했다. 우리는 번개를 벼리기 시작한다. 그는 유미의 손목을 잡아 링 중앙으로 이끌었다. 진짜 전투는 몸과 몸의 싸움이 아니다. 그가 말했다. 영혼과 영혼의 싸움이다. 백종태는 그의 낡은 가방에서 작은 비단천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인형이 있었다. 관절이 있는 인체 모형이었다. 이것은 너의 적이 아니다. 그가 인형을 세우며 말했다. 이것은 너 자신이다. 네가 극복해야 할 네 자신의 한계다. 유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몸은 피로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맑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너무 빨리 향상되고 있어. 로버트 맥길이 태블릿에서 유미의 훈련 영상을 보며 중얼거렸다. 서울의 호텔 스위트룸은 호화로웠지만 미국인 사업가는 긴장을 풀 수 없었다. 네털리 브룩스는 소파에 누워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연극이야, 마케팅. 티켓 판매를 위해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지. 모르겠어. 맥길은 유미가 복잡한 시퀀스를 실행하는 프레임에서 영상을 일시 정지했다. 그녀에게 뭔가가 있어. 일종의 강렬함. 네털리는 짜증을 내며 일어났다. 농담해 좀 봐. 마른 몸 경험 없음. 나는 세계 챔피언이라고 로버트.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불안감이 있었다. 바이럴 영상들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공장 소녀는 이제 전사의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네털리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 도시가 싫었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바쁘고 너무 다른. 그녀는 디트로이트의 체육관이 그리웠다. 그곳에서 그녀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렇게 긴장해? 맥길이 물었다. 평생 훈련한 프로 복서가 공장 여자애한테 걱정하고 있는 거야. 네털리는 날카로운 시선을 그에게 보냈다. 걱정? 난 그냥 짜증나. 이 모든 쇼는 시간 낭비야.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하고 있었다. 지난밤 악몽을 맥길에게 말할 수 없었다. 꿈에서 그녀는 링에 서 있었고 유령 같은 상대가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그녀가 공격할 때마다 그 형체는 번개처럼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그녀는 한 번도 맞출 수 없었다. 그리고 꿈의 마지막에는 상대의 얼굴이 바뀌었다. 유미가 아니라 나이든 남자. 그의 눈에서는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네털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단지 꿈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한편 대구의 정기체육관에서 유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었다. 격투의 언어, 움직임의 시와 같은. 그러나 그날 아침 그녀는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느렸고 집중력은 흐트러졌다. 가장 기본적인 콤비네이션에서도 그녀는 실수했다. 무슨 일이지? 백종태가 물었다. 어제는 완벽했는데. 유미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방해받는 느낌이에요. 백종태는 유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두려움이 돌아왔구나. 유미는 항의하려 했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다. 지난밤 그녀는 네털리의 경기 영상을 다시 보았다. 그녀가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 무자비함, 속도, 힘. 현실이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다. 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녀는 마침내 고백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백종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유미에게 손짓했다. 나를 따라와. 그는 그녀를 체육관 뒤편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방에는 낡은 사진들과 트로피, 그리고 중앙에 놓인 작은 상자가 있었다. 백종태는 상자를 열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내 어머니의 것이다. 그가 말했다.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녀의 어머니의 필체가 나타났다. 훈련 노트, 생각들, 그리고 감정들이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한 페이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늘 아버지가 흐름을 가르쳐 주셨다. 마침내 에너지가 내 팔을 통해 물처럼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번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널링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다음 페이지들은 유미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호흡 운동과 시각화 기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왜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유미가 물었다. 모든 전 세계는 의심의 순간이 온다. 백종태가 대답했다. 오늘이 내 순간이다. 넘어갈지 무너질지 결정해야 할 때. 유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의 어머니의 여정이 펼쳐졌다. 고통, 실패, 그리고 결국은 승리.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아버지가 오늘 진실을 말씀해 주셨다. 진짜 싸움은 링 밖에서 일어난다고. 네 자신을 이길 때 너는 이미 승리한 것이다. 유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갑자기 그녀는 어머니와 다시 연결된 느낌이었다.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또 다른 황가의 딸. 그날 오후 그녀는 백종태의 지시에 따라 어머니의 일기에 설명된 명상 기법을 시도했다. 호흡을 통제하고 조상의 에너지가 그녀의 몸을 통해 흐르는 것을 시각화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느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미묘한 따끔거림, 마치 전기와 같은.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다. 느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백종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경기까지 열흘 남았을 때 첫 번째 악몽이 네털리 브룩스를 강타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꿈속 이미지는 여전히 생생했다. 꿈에서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맞추기 불가능한 상대와 싸우고 있었다.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공격, 너무 빨라서 방어할 수 없는, 단지 불안감일 뿐이에요. 맥길이 고용한 스포츠 심리학자가 장담했다. 압박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악몽은 계속되었다. 매일 밤 더 심해졌다. 무적의 챔피언은 짜증과 불면증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친 꿈 꿨어. 네털리가 아침 훈련에서 트레이너에게 고백했다. 한국인 여자가 아니라 노인이었어. 그의 주먹에서 푸른 불꽃이 튀었어. 트레이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여자면 좀 자. 얼굴이 엉망이야. 스파링 세션에서 네털리는 평소에 반도 못하는 실력을 보였다. 그녀의 반응은 느렸고 타이밍은 엉망이었다. 3번이나 상대방의 약한 펀치에 맞았다. 세계 챔피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쩌면 연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맥길이 네털리가 비참하게 실패한 스파링 세션 후에 제안했다. 절대 안 돼. 그녀가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다. 그 여자애가 내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게 할 순 없어. 맥길은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다. 20년 동안 복서들을 관리해온 그는 이런 징후를 알았다. 어떤 선수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의 모습. 한편 유미는 발전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일기에 있는 기법을 따라 그녀는 마침내 마음과 몸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번개 주먹은 단순한 타격이 아닌 순수한 에너지의 표현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백종태는 어느 특별히 강렬한 세션 후에 감탄했다.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아직도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는군. 유미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의심의 마지막 끈. 백종태는 바닥에 앉아 그녀에게 물을 건넸다.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찾아야 해. 그것이 번개를 가로막고 있어. 그날 밤 유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까워졌지만 아직 정확하지 않았다. 갑자기 깨달음이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의 유산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서울 돔 아레나는 이미 몇 주 전에 매진되었다. 처음에는 도발로 시작했던 것이 한국에서 그 해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로 변모했다. 유명인,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공장 소녀를 지지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 어느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체육관에 나타났다. 전 공장 관리자인 리웨이였다. 너 망신당하는 걸 보러 왔다. 그가 오만하게 선언했다. 이 모든 서커스 아무것도 아닌 거지. 넌 항상 약했던 것처럼 쓰러질 거야. 백종태가 개입하려 했지만 유미가 그를 저지했다.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죠? 그녀가 차분히 물었다. 그 질문은 잠시 리웨이를 당황하게 했다. 너희 한국인들 항상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항상 그 자존심. 내 공장에서 내가 누가 진정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거야. 유미는 그때 보았다. 잔인함 뒤에는 작고 불안한 남자가 있었다. 지배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경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가 떠난 후 백종태는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겠니? 너의 적은 링 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안에 품고 있는 유령들이기도 하다. 그날 저녁 유미는 깊은 명상에 빠졌다. 어머니의 일기에 설명된 대로 그녀는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했다. 하나씩 그녀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놓아주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에 대한 두려움,
리웨이 같은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에 대한 두려움. 마침내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네 자신의 힘이다. 유미의 눈이 갑자기 떠졌다. 그녀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그녀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이었다. 그것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유미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었다. 꿈에서 그녀의 할아버지가 사진 속의 챔피언이 아닌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남자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번개는 네 안에 있다. 그가 말했다. 항상 그랬어. 유미는 깨어났을 때 달라진 것을 느꼈다. 완전해진 것을.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다. 경기 일주일 전 유미와 네털리의 세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유미가 내면의 강함을 찾아가는 동안 네털리는 자신의 불안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어. 네털리가 트레이너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저주받은 악몽들, 마치 그녀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아. 트레이너는 맥길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다. 네털리는 항상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언론은 그녀의 다크서클, 신경질적인 태도, 취소된 훈련 세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소문이 돌았다. 챔피언이 아픈 건가? 약물에 취한 건가? 두려워하는 건가? 맥길은 점점 커지는 걱정으로 지켜보았다. 쉬운 전시 경기가 되어야 했던 것이 물류 악몽으로 변하고 있었다. 스폰서들은 그가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제공할 수 없는 승리 보장을 요구했다. 어느 밤 호텔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맥길은 나이 든 한국인 남자에게 접근당했다. 백종태 씨, 사업가가 알아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출구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백종태가 차분히 말했다. 경기를 취소하세요. 네털리가 아프다고 하세요. 그녀의 존엄성을 지키세요. 맥길은 쓰게 웃었다. 수백만 달러를 포기하라고? 계약은 철저히 보호되어 있습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지요. 백종태가 대답했다. 명예 같은 것, 당신 선수의 정신 건강 같은 것. 사업가는 잔바닥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백? 마치 그녀가 저주받은 것 같아요. 네털리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트레이너가 설명했다. 그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유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만큼 특별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맥길은 한숨을 쉬었다. 우린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유미의 마지막 공개 훈련은 군중을 끌어모았다. 그녀는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한 속도와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번개 주먹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파괴적인 본질을 가진 네털리는 호텔 방에서 혼자 그 영상을 보았다. 자신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설명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 너 도대체 누구야? 그녀는 화면 속 유미의 이미지에 중얼거렸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디트로이트의 어려운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거리에서 싸웠던 시절. 어떻게 자신의 여정을 잊을 수 있었을까? 언제 명성이 거리의 소녀를 오만함의 기계로 바꿔버렸을까? 네털리는 갑자기 자신의 방에 있는 커다란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다. 과거의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열정, 배고픔, 결단력이 있던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거울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갑자기 유미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 대신 반사되는 것을 보았다. 네털리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팔이 거울을 쳤고 유리는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충격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깨진 거울 조각들 속에 그녀는 수천 개의 자신의 얼굴 조각들을 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조각에서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보았다. 그날 밤 네털리는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울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인식에서. 깨진 거울인 유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반영을 보았다. 이틀 후 사상 최대 규모의 도박 변동이 일어났다. 절대적인 언더독이었던 유미는 이제 사실상 즐겨찾기가 되었다. 네털리는 스파링을 거부했고 그녀의 코치진은 맥길에게 정신적 피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한편
유미는 마지막 훈련에 들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부드러웠다. 백종태는 더 이상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할아버지의 정신이 너에게 있다. 그가 세션 후에 말했다. 하지만 너는 네 자신의 길을 찾았어. 유미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두려워요. 그녀가 고백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수진이 체육관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언니, 그녀가 말했다. 내일부터 우리 학교 친구들이 황프라이드 티셔츠를 입기로 했어. 전교생이. 유미는 갑자기 모든 것이 그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진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조상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그 밤 유미와 네털리는 같은 꿈을 꾸었다. 그들은 링에 서 있었고 갑자기 모든 관중이 사라졌다. 단지 그들 둘만 남았다. 그리고 깨진 거울처럼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자신을 보았다. 경기 전날 밤 서울은 전기적인 에너지로 맥동했다. 거대한 전광판들이 대결을 선전했다. 브룩스 대 황, 자존심이 걸린 싸움. 밤하늘을 배경으로 불을 밝힌 서울 돔 아레나는 역사적인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미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와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동생은 언니를 위해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준비했다. 유미가 가장 좋아하는 모든 음식들. 비빔밥, 집에서 만든 김치, 미역국, 힘을 주려고 수진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옛날 전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미는 감정에 북받쳐 동생을 바라보았다. 12살이지만 수지는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유미가 지난 몇 주 동안 강박적으로 훈련하는 동안 어린 동생은 집을 돌보고 혼자 공부하고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네가 자랑스러워. 유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수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언니는 이미 이겼어요.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결과와 상관없이 유미는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바꿨다. 희생자에서 전사로, 무명에서 상징으로. 전화가 울렸다. 백종태가 체육관에서 마지막 만남을 위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정기 체육관에서 노트레이너는 전통천으로 쌓인 꾸러미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네 할아버지의 것이었다. 그가 설명하며 검은색과 금색 디테일이 있는 복싱 유니폼을 드러냈다. 가슴에는 전통 한글로 쓰여 있었다. 번개는 살아있다. 그는 후손이 그의 발자취를 따를 나를 위해 이것을 보관했다. 백종태가 계속했다. 네 어머니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네 권리로 내 것이다. 유미는 경외심을 담아 천을 만졌다. 천이 그녀의 손가락 아래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유니폼이 전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백종태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게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은 유미가 처음 왔던 날 쓰러졌던 바로 그 링 위에 앉았다. 이제 그곳은 그녀에게 두 번째 집과 같았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백종태가 말했다. 네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듯이 패배는 단지 다른 형태의 승리일 뿐이다. 모든 움직임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질문이 남아 있었다. 제가 그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백종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너는 상대가 안 된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네털리는 수년간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 너는 단 한 달을 가졌을 뿐이다. 유미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가 계속했다. 그의 눈이 밝게 빛났다. 싸움은 기술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심장이 승리한다. 그리고 너의 심장은 그것은 번개로 만들어졌다. 한편 호텔 스위트룸에서 네털리 브룩스는 마지막 내면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스태프를 해산시키고 혼자 있기를 선택했다. 악몽은 멈췄지만 고통스러운 명료함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전화를 집어들어 충동적인 일을 했다. 주최 측을 통해 얻은 유미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당신은 내가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기억나게 했어요.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정체성을 위해서. 내일 더 나은 사람이 이기길 바랍니다. 유미는 예상치 못한 취약함에 놀라며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상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자정이 지나자 유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한 달 전 그녀는 두려움에 차고 분노에 차 있었다. 이제 그녀는 중심이 잡혔다. 결과가 어떻든 그녀는 달라졌다. 문 밑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유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수진이 작은 책상에서 깨어 있었다.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다. 뭐 하고 있어? 유미가 물었다. 수진은 살짝 놀랐지만 미소 지었다. 언니를 위한 글을 쓰고 있어. 내일 링에 오를 때 주려고. 유미는 동생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았다. 이제 자야 해, 꼬마야. 내일 큰 날이야. 잠자리에 들자 유미는 가슴 위에 할아버지의 글러브를 올려놓았다. 오래된 가죽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승리와 패배의 흔적이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들과 씨름했다. 내일 이 시간이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거야. 새벽 4시 유미는 조용히 일어났다. 수지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고 자신만의 의식을 위해 준비했다. 작은 발코니에 서서 유미는 서울의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깨어나 오늘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티켓을 확인하고 응원 깃발을 챙기고 SNS에 흥분된 메시지를 올리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다. 어머니의 일기에서 배운 대로 그녀는 호흡에 집중했다. 들이쉬고 내쉬고 모든 호흡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서 에너지가 모이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엄마, 그녀는 속삭였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유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혈관 속에는 전사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공장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다. 이제는 전사의 손이었다. 서울 돔 아레나로 향하는 길에 그녀는 내일의 신문 헤드라인을 상상했다. 무엇이 쓰여 있을까? 무명 소녀, 챔피언에게 굴욕당하다. 아니면 번개의 귀환, 황가의 새로운 전설. 어느 쪽이든 유미는 이제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기다리고 있었다. 번개가 치기 직전의 고요처럼. 서울 돔 아레나는 살아있는 동물처럼 울부짖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숨을 쉬었고 공기 중의 에너지는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유명인, 정치인, 올림픽 선수들 모두가 단순한 복싱 경기를 넘어 문화적 순간이 된 이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다. 백스테이지에서 유미는 할아버지의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한 달 전의 공장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단이 있었다. 몸은 날렵하지만 강했다. 그녀는 손가락 마디를 테이프로 감싸며 백종태의 마지막 조언을 떠올렸다. 링 안에서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만 있을 뿐. 내털리 브룩스가 먼저 입장했다. 야유의 폭풍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오만함 대신 새로운 진지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붉은색, 하얀색, 파란색 로브를 입고 있었지만 평소에 과시 없이. 그리고 조명이 어두워졌다. 전통 한국 북소리가 아레나를 가득 채웠다. 거대 스크린에는 젊은 시절의 황도석 이미지가 나타났다. 전설적인 번개 주먹이 행동하는 모습. 유미가 등장하자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했다.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이 조명 아래에서 빛났다. 단단히 따아진 그녀의 머리카락은 지난 30일에 의해 변화된 얼굴을 드러냈다. 더 이상 공장에 두려워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전사였다. 아나운서가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소개했다. 파란 코너 28승 18번의 노가웃, 세계 미들급 복싱 챔피언, 내털리 아메리칸 드림 브룩스, 예의 바른 박수, 몇몇 야유, 그리고 붉은 코너, 단지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전설의 유산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번개 주먹의 손녀, 황유미. 아레나가 폭발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 깃발이 흔들렸다. 링 중앙에서 두 선수는 마지막 지시를 위해 만났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얼음 같은 푸른색과 깊은 갈색. 깨끗하게 싸우세요. 항상 자신을 보호하세요. 제가 명령할 때 코너로 돌아가세요. 심판이 지시했다. 글러브가 맞닿았다. 존중의 무언의 약속. 공이 울렸다. 첫 라운드에서 유미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공격하지 않았다. 링 주위를 유채처럼 움직이며 네털리의 강력한 펀치를 마치 돌을 피하는 물처럼 피했다.
백종태가 지시한 대로였다. 첫 라운드는 주먹이 아닌 눈으로 이기는 것이다. 네털리는 좌절하며 공격을 강화했다. 강력한 펀치가 공기를 갈랐지만 오직 빈 공간만 만났다. 미국인은 무겁게 숨을 쉬기 시작했고 유미는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저 여자가 나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네털리가 인터벌에서 코너에 소리쳤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전략은 계속되었다. 유미는 관찰하고 배우고 모든 움직임을 카탈로그화했다. 가끔 빠르고 정확한 잽을 연결했다.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심판이 두 선수를 분리하는 순간 네털리가 유미의 귀에 속삭였다.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난 네 할아버지를 제패했을 거야. 유미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깊게 호흡하며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구절을 떠올렸다. 진정한 전사는 분노가 아닌 평화에서 싸운다. 세 번째 라운드에서 네털리는 마침내 강력한 크로스를 명중시켰다. 유미는 비틀거렸고 눈썹에서 피가 흘렀다. 관중은 숨을 멈췄다. 이제 느껴? 네털리가 미소 지었다. 모두의 놀라움에 유미도 미소를 지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이제 춤은 끝났어. 유미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백종태는 코너에서 그것을 보았다. 번개가 치기 직전의 공기처럼 그녀의 주위에는 에너지가 맴돌았다. 인터벌에서 백종태는 유미의 상처를 닦았다. 준비됐나? 그가 물었다.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할아버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네 번째 라운드는 잔혹했다. 상처를 입힌 펀치 후 우위를 느낀 네털리는 새로운 분노로 전진했다.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유미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방어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인터벌에서 백종태는 핏줄을 빠르게 지혈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라운드가 중요하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 거야.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다. 결단력. 링의 한쪽에서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유미는 동생에게 괜찮다는 신호로 작게 미소를 지었다. 다섯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체육관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미는 지친 것처럼 보였다. 네털리는 자신감에 차서 파괴적인 콤비네이션을 실행했다. 그때 일이 일어났다. 네털리의 특히 강력한 펀치가 유미의 어깨를 강타해 그녀를 로프 쪽으로 밀어냈다. 미국인은 마무리하기 위해 돌진했고 승리를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 유미에게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꿈처럼 그녀는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들었다. 지금이다. 내 손녀. 진실을 보여줘라. 마치 그가 그녀 옆에 서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했다. 유미의 안에서 무언가가 활성화되었다. 조상의 흐름, 그녀의 DNA에 암호화된 지식, 그녀의 눈이 맑아졌다. 근육은 완벽한 긴장 속에서 이완되었다. 네털리가 다시 공격했을 때 그녀는 다른 상대를 만났다. 그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고속 카메라조차 거의 포착할 수 없었다. 잽, 레이저처럼 정확하게 턱을 강타. 크로스, 가드를 뚫고 관통. 훅, 완전히 균형을 무너뜨림. 어퍼컷, 더 큰 몸을 들어올림. 네 번의 타격. 2초. 번개 주먹. 관객석에서 백종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는 그 시퀀스를 즉시 알아보았다. 도석의 혼이 그의 손녀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네털리는 비틀거렸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초점 잃은 눈은 완전한 충격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전에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아레나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포효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먼 천둥처럼, 그 다음에는 온전한 폭풍처럼. 유미는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함을 보여주었다. 네털리가 회복하려고 필사적으로 공격할 때 유미는 시퀀스를 반복했다. 이번에는 완전한 힘으로. 최종 타격은 기술을 넘어섰다. 그것은 순수한 본능이었고 순수한 피였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흐르게 했던 한국 정신의 표현이었다. 네털리 브룩스가 쓰러졌다. 카운트가 시작되었다. 8, 9, 10, 노가웃. 세계가 소리와 색채로 폭발했다. 아레나는 그 기초부터 흔들렸다. 한국 깃발이 폭풍 우치는 바다처럼 흔들렸다. 낯선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유미는 천천히 주먹을 들어 올렸다. 피 자신의 것과 상대의 것로 얼룩진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을 입은 채로.
그녀의 눈은 코너에 있는 백종태를 찾았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수진을 찾았다. TV 카메라가 유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녀의 두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평화가 있었다. 마치 수십 년간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서 들어 올려진 것 같았다. 고요함이 아레나에 내려앉았을 때 아나운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타올랐습니다. 네털리가 마침내 일어났을 때 아레나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국인은 비틀거리며 그녀의 팀의 부축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보통의 감정 없는 표정 대신 감정의 복잡한 혼합이 있었다. 패배, 혼란, 하지만 또한 무언가 더 깊은 것. 모두의 놀라움에 그녀는 조수들을 밀쳐내고 혼자 유미에게 걸어갔다. 두 여성은 링 중앙에서 서로를 응시했다. 당신은 내가 본 적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네털리가 쉰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이크에 확실히 들릴 정도로 미안해요. 나는 모든 것에 대해 틀렸어요. 감정에 북받친 유미는 대답했다. 복싱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모든 펀치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두 여성은 서로를 포옹했다. 경쟁, 국적, 차이를 초월하여 아레나는 새로운 박수갈채로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지 한국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 연결의 순간이었다. 황유미, 이제 번개 소녀로 알려진 그녀는 새로운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싸움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링 안에서가 아니었다. 그 이미지는 즉시 상징적이 되었다. 피를 흘리면서도 승리한 유미가 황금빛 색종이 비 아래에서 주먹을 들어올린 모습. 전 세계의 사진 작가들이 한 국가가 새로운 영웅을 찾은 순간을 포착했다.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미는 차분하고 겸손했다. 네털리는 그녀 옆에 앉아 놀라운 존경심을 보였다. 오늘 내가 경험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챔피언이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싱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가능한 것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유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축하로 가득 찼다. 유미의 얼굴이 모든 스크린에 있었다. 번개의 귀환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을 장식했다. 그러나 한적한 호텔 방에서 유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진이 그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경기 후 첫 순간 동생은 그녀에게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다. 항상 언니를 믿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금 달빛이 방 안으로 새우며들면서 유미는 미래를 생각했다. 20만 달러의 상금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녀가 얻은 목소리였다. 사람들이 이제 경청할 목소리.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인들과 아침 식사를 했다. 그녀의 계획을 듣고 그들은 놀랐다. 섬유 공장을 사고 싶다고요? 한 사업가가 물었다. 네, 유미가 대답했다. 제가 일했던 그 공장을요. 변화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3달 후 번개 섬유가 문을 열었다. 유미는 리웨이의 착취적인 체제에서 고통받던 모든 젊은 여성들을 한 명씩 다시 고용했다. 공장은 정당한 임금, 인간적인 시간, 존엄성 있는 조건으로 재구성되었다. 옛 감독관 리웨이는 반대쪽에서 분노로 지켜봤다. 직원들이 없어진 그의 공장은 문을 닫았고 그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번개 브랜드는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다. 전통적인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현대적 디자인을 갖춘 스포츠웨어. 유명인들은 그녀의 티셔츠를 입었다. 올림픽 선수들은 자랑스럽게 그녀의 유니폼을 착용했다. 백종태는 정기체육관을 지역사회 아카데미로 변모시키는 것을 도왔다. 그곳에서 가난한 가정의 젊은이들이 무료로 훈련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단지 선수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양성한다. 이제 16세인 수지는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며 주말에는 회사 운영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업 감각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웠다. 국제적으로 확장해야 해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제안했다. 우리 이야기는 전 세계가 들어야 해요. 유미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동생은 항상 그녀보다 더 큰 꿈을 꾸었다. 네털리 브룩스와의 우정은 경기 이후로 계속되었다. 미국인은 놀랍게도 복싱을 잠시 중단하고 자선 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디트로이트의 위험한 지역에서 자란 소녀들을 위한 복싱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황유미가 나에게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과 매우 비슷한 그날처럼 유미는 다시 대구 외곽의 묘지를 찾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가슴에 절망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는 부드럽게 챔피언 메달을 대리석 위에 올려놓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의 힘이 결코 우리 자신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이제 24세가 된 유미는 가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바뀔 수 있었는지 놀라워했다. 단 한순간의 용기 공장을 걸어나가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링에 오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 싸움은 결코 개인적인 영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전국의 뉴스에서 그녀를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유미는 자신을 그저 조상의 정신을 잠시 빌린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다. 백종태는 여전히 매일 아침 체육관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개를 만들 수 없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할 뿐이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유미는 책상 위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그녀와 수진, 할아버지의 묘지 앞에서 찍은 사진. 그녀는 순간 생각에 잠겼다. 번개는 단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했다. 같은 방식으로 유미는 자신의 승리가 단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 이전에 온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 이후에 올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도 했다. 서울의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유미의 이야기는 진정한 한국 정신의 상기물로 남았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단 몇십 년 만에 세계적 강국으로 변모시킨 회복력, 젊은 공장 노동자가 세계 챔피언을 물리칠 수 있게 한 같은 힘. 그녀가 일하는 동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흥분된 표정으로 들어왔다. 언니, 놀랄 거야. 그녀가 외쳤다. 우리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하는 할리우드 사람들이 전화했어. 유미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를 영감을 줄 것이다. 이것이 번개의 진정한 힘이었다. 결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빛나는 것. 창문 너머로 먹구름이 모이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폭풍우가 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유미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폭풍우의 일부였다. 번개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할아버지 묘비의 그 말이 이제 완전히 이해되었다. 그것은 단지 그의 레거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힘, 세대를 가로지르는 불굴의 의지에 관한 것이었다. 백종태가 항상 말했듯이 진정한 챔피언은 벨트나 메달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들이 남긴 변화로 측정된다. 유미는 창가에 서서 폭풍우를 기다렸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번개는 계속해서 빛날 것이다. 세대에서 세대로 영원히.